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사이에 나스닥이 1.35% 상승한 후에 알파벳 실적 발표 후 어, 약간 하락하는 상태로 우리 시장이 시작해서 선물이 0.75% 갭상승 출발 후에 이제 그 결대로 추가 상승해서 1.1% 상승한 양봉 마감 되었습니다. 알파벳의 작년 4분기 매출은 964.7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966달러와 비슷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로 예상치 2.13달러와 비슷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부진해서 시간외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역대 최저치로 신청을 했고요.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였고 2시 50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CNS 대여 상장 대여가 상장됐는데 공모가 대비 9.85%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약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돈을 빨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상승했다면은 아마 조 단위 거래 대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뭐 카카오나 하이닉스나 오늘 클로봇이나 뭐 네이버 이쪽으로 시선이 더 많이 쏠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 미중 정상 간 통화로 협상 가능성이 뭐 있었죠. 그러나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통화 시점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통화 협상은 불발되었고요. 2월 10일 발효일 전에 이제 협상 시한이 되니까 한 이제 며칠 정도 여유가 있죠. 거의 임박해가지고 뭐 이제 둘 다 어쩔 수 없는 시간에 이제 통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주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랜만에 명절 연휴 지나서 중국이 오랜만에 개장했습니다. 0.65% 하락했는데요. 뭐 오늘도 이제 중국장 개장 할 때쯤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때쯤 해가지고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되었는데 51포인트로 예상치 하회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수출입 통계,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필립 제퍼슨 이사 연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먼 이사의 연설이 밤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본장으로 넘어가서 당일 주요 에너지원을 보면은 당일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그 수급대로 시장이 흘러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순방향과 연관이 있고요. 오늘 제가 갭 상승을 하면 좀 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방향대로 수급이 움직이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와 방향이 같았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 그리고 두 번째로 위클리 옵션,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 개인 포지션 9시 38분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는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월물 옵션이었는데 9시 38분 기준 체크했을 때 풋옵션 매도 우위에 양매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날이 되었고요. 여전히 종합적으로는 양매도 유지. 당일은 이제 풋옵션 매도가 우위니까 하방 경직 효과. 그러나 이 하방 경직 효과가 상승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요인으로 뒤로 빼놨습니다. 상승의 요인은 외국인 선물 환매수와 프로그램 영향이 더 컸죠.
대체적으로 이런 수급이 끝까지 유지가 됐고요. 중간에 중국장 개장할 때 항생 선물이 순간적으로 한 1%대까지 흔들릴 때 그때 나스닥도 같이 밀리면서 그때 잠깐 주춤거린 게 오늘의 변동의 포인트였죠. 근데 사실 그거를 고려해도 거의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승하고 그냥 제자리 지키기 정도로 오늘 빨랫줄 형태로 하루 종일 이어지다가 끝난 것 같고요. 약간 11시 점심시간 때부터는 거의 뭐 변동성 없이 그냥 지루한 어, 오후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수급 변화도 크지 않았고 예. 당일 선물 미결이 여기 상승한 요인 보시면 자, 오전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시장의 방향과 결이 같았죠. 그다음에 오후에 미결이 드러날 때는 시장의 하락 방향과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결 상승 요인은 이 부분에서 특히나 금융투자의 신규 매도가 미결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투신 선물 매수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셌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투시는 또 마지막에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선물 신규 매도가 늘어났다. 외국인은 환매수가 늘어났다. 즉 오늘 중요한 오늘 늘어난 선물 포지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많았던 것을 이틀 동안에 환매수를 많이 했죠. 한 1조 원 넘게 환매수를 했는데 상승하니까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가만히 두면은 그냥 손실 고스란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축소해 두는 거죠. 그렇게 약간 좀 급히 만들어낸 것 같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가 유예 이후에 외국인들은 1조 원의 환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도 누적은 매도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금융투자가 이 신규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제가 전일 밤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잡아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갭 상승과 갭 하락이었죠. 예. 갭 상승이 있으면은 이거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어제 윗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시도하면서 그 갭을 한 번 더 커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갭 상승하면 결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시도를 할 것이다. 반대로 어, 뭐 야간에 나스닥이 예를 들어 빠졌다면은 하락 출발해서 그 결대로 음봉을 좀 더 키웠을 거다라는 관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상승 출발 후 양봉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개장 전 그리고 개장 직후에 말씀드렸던 관점이 그러다가 오늘 중국장 개장 시점에 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좀 주의하자 정도였습니다. 합치면 양봉 갭 상승 후 양봉으로 진행되다가 흔들기였죠. 오늘 시장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변동성 진폭 자체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차 저항은 제가 8시 41분에 정회원 교육반인 정규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는 8시 41분에 늘 올려드리는 중요 라인 중에 오늘 유효했던 거는 1차 저항이었죠. 뭐 지지 라인까지 뭐 내려가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1차 저항은 332.6에서 일단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먹혔죠. 여기서 가다가 한번 쏟아냈습니다. 여기가 거의 이제 한 틱 차이였습니다. 여기가 332.55였고 제시해드린 332.6과 한 틱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다가 흔들어도 이거 꽤 있었어요. 그래도 적지 않은 출렁임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의 2포인트 정도 흔들었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이 난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와서 여기서 계속 헤매다가
조금 더 오버했는데 이제 볼벤 막힌다라고 말씀을 바로 파생반 텔레그램에 전송을 드렸죠. 볼벤 와서 막힌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올라갔지만 그렇게 세지는 뭐 않을 거다 정도로, 그죠? 저거를 충분히 소화를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어, 제대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구름대도 이제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이후에 오버가 나오면서 333.1에서 정점을 형성했고요. 이후에 중국장 개장 전에 항생 선물이 급락하면서 여기 시장 흔들린 것을 좀 또 이용할 수도 있었고, 요걸 제외하면 아침에 갭 상승 결대로 추가 상승한 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장중 진폭이 약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평 및 종가 체크를 해보자면요, 금요일과 월요일에 매도 포지션을 확대시킨 외국인은 밤사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유예 소식에 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연속으로 선물을 약 1조 원 환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요일 밤사이. 그래서 어제 오늘 1조 원 이상 환매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은 3월물 선물에서 1조 원 이상의 누적 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롤오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해 보자면은 1조 원이 일단 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환매수가 많아서 기손실,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틀 올라갈 때 손실이 기록됐겠죠. 기손실금을 커버해야 돼요. 수익을 보려면 손실금이 한 200억대에서 300억 정도 추정되는데, 그거를 커버를 하는 이제 손익분기, 즉 플러스 2, 3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현재 320포인트 이하로 많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보다 더 내려갔죠. 왜? 오늘 환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남은 매도를 이제 고려한다면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손절해놔가지고. 그래서 선물까지는 그래도 만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거를 위에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당장은 옵션이 더 중요하죠. 옵션을 보면은 가까운 구간에서는 양매도로, 옵션 양매도로 1월 22일, 자 여기 1월 22일짜리 고가, 그 다음에 2월 3일 간의 이 박스 안에 서의 수익 구조를 외국인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매도니까 지금은 손실 구간인데, 세타값 마지막 만기까지 한 7거래일 동안 세타값, 즉 시간 가치가 빠져 나간다면은 그냥 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 옵션이죠. 매도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가 판매수는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줄어들기도 했는데, 줄어든 판매수가 금융투자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개인들이 이제 외가 판매도가 많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307.5 이하로는 이제 큰 손실이 이제 큰 손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에 취약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위로도 사실 개인들은 좀 취약해 보입니다. 위로는 34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조금 취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도표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지금 수익 구간을 형성하고 7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합산해가지고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득이죠. 지금은 개인들이 좀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307.5인데 이거 조금 나중에 좀 수정될 만한 310포인트 밑으로 될 것 같고, 이것도 한 340포인트 위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금융투자가 양매수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든 많이 가는 것이 이제 금융투자가 원하는 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일단 같이 양매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개인들 따돌리는 경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특히나 최근에도 외국인과 개인들이
서로 나란히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개인은 계속 고집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럼 나는 차 떠난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달려가서 어, 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11월에도 이제 그랬던 거고요. 8월은 애초에 이제 외국인들은 외과 품매수를 많이 했었으니까 뭐 8월은 양매도가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됐고 뭐 12월 물도 사실 그런 시기였죠. 음, 여기 1월 물에도 개인들하고 같은 포지션을 취하다가 나 먼저 갈게 하고 외국인들은 콜 쪽으로 풀어가지고 바쁘게 급히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특히 외국인은 변화 의지가 더 커질 겁니다. 어느 쪽으로 풀지는 모르겠어요. 풋 쪽으로 풀지, 콜 쪽으로 풀지. 금융투자는 아무데나 풀어도 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 분위기, 뭐 백어데이션이 지속되고 하는 거 보면 하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백어데이션이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백어데이션 이후에 반드시 하락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락할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지 반드시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백어데이션 은 조심을 하자 정도로 보고 나머지들 진짜 하락 사연은 다른 데서 좀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 그거 잠시 후에 또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이어보자면 그래서 다만 개인들은 이제 콜매도도 많아서 345 이상의 큰 급등에도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투자가 양매수, 외국인은 개인과 같은 양매도를 유지한 가운데 어느 쪽으로 풀고 결정타를 날릴지 이제 남은 6거래일 동안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외국인은 굳이 변동을 주지 않고 묶어두며 마무리해도 되지만 양매수 입장인 금융투자가 그걸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자, 네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 베이시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오늘 마이너스 1.27로 8거래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서 17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에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지 백어데이션이 이렇게 이어지면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는 아니고 미래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이 더 많아서 하락 부담률이 커진 거죠. 선물이 현물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선물 만기까지 어떻게 생각해?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코스피 200이 어디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봤더니 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더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개선이 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런 바닥을 잡아서 다시 컨텐고로 돌려놔야겠다. 즉 저평가된 선물을 빨리 사들여서 돌려놔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어데이션은 현재의 시장 기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2001년에는 닷컴 버블이 종료되고 본격 상승하려는 시기에도 29거래일 이상 연속 백어데이션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죠. 자, 코스피 지수로 놓고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 2001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닷컴 버블로 무너진 이후입니다. 그때가 여긴데요. 2001년 여기 한 10월 정도인데 여기서 이게 무너졌을 때 이때 이제 백어데이션을 보였던 거예요. 백어데이션으로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가 이 분위기를 형성한 건 맞죠. 자, 여기까지 분위기 보세요. 시장 진짜 분위기 최악이었겠네, 그죠? 닷컴 버블 때 무너져가지고 9.11 테러까지 본 시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9월 12일 급락.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겠죠.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부근에서 다룬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진동기 부사장인가 극 중에 어떻게 했어요? 막 풋옵션을 막 몰빵해가지고 그렇죠?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때. 그런데 이제 거기 주인공이었던 진도주는 이 흐름의 물줄기를 한번 바꿔본다고 바이코리아 펀드를 막
광고하고 그래 모았죠. 자금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2001년 이후에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어서 뭐 이렇게 쭉 상승했었죠. 2002년도에 여기 그쵸? 월드컵 있던 때 전까지 여기죠. 이렇게 상승했었죠. 요때도 요 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기로 백어데이션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29거래일 이상 연속 백어데이션이 나오던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어요.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고로 바뀌었죠. 가만히 두니까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네. 시장 자금이 잘 돌고 있네. 생각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졌네. 우려가 백어데이션으로 나타났는데 가만 보니 괜찮네. 그럼 콘텐고로 바뀌는 거죠. 저평가된 선물을 빨리 사들이면서. 언제 또 그랬어요?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자, 이때 분위기 기억나시? 저건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 가까운 시절 뭐 했습니까? 여기서 자, 이 코로나로 막 팬데믹으로 막 급락해. 얼마나 시장이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막 시장 분위기는 막 이렇게 L자형이나 뭐 더블딥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막 그런 공포가 막 시장에 언론도 막 그렇거죠.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당연히 백어데이션이 형성이 돼 있겠죠. 여기 시기에. 근데 가만 보니까 뭐지? 개선되네. 돈도 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된 선물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누가요? 외국인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엄청나게 사들이죠. 현물을 많이 팔죠.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엄청나게 판다.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버스를 정말 많이 사들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닌데, 이거 선물이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걸 사면서 이거 백어데이션에서 콘텐츠로 바뀌는 과정으로 물줄기 바꿔놓는 건데 돈도 풀리고 이거 롱 포지션 확대라서 한 1년 정도는 외국인들이 하단 장악했으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1900 포인트를 넘어가던 시절에 야 이거 가만 보니 이거 미래 3000 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겠는데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방송을 했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3,000보다 더 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곧버스에 관련해서는 252670 곧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곧버스가 한 7,000원일 때 야 이거 2,000원대까지 갈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때 이제 곧버스 열풍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 테러도 있었고 지금 곧버스 이렇게 급등하고 돈 들어왔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아냐? 하면서 많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이거 2,000원대 볼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더 내려갔죠. 예. 하여튼 그랬던 시절에도 백어데이션이 컨탱고로 바뀌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어데이션이 지속된다고 해서 하락장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를 참고할 사항이라는 거죠. 현재 시장 자금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거지. 다른 것들로 이제 하방 지표를 좀 데이터를 좀 보충해야 돼요. 하방으로 보려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락으로 무조건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 써놨던 거고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로 급락장을 겪고 나서 반등하는 시기에도 연속 백어데이션을 보이기도 했다. 얼마나 시장에 부정적인 기운이 도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락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냈던 이제 98년 4월은 연속 130일이나 백어데이션이 있었어요. 정말 기록적이었죠. 자, 그때 돌아가 보면은 98년 4월 쭉 가서 보면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얼마나 시장이 IMF 여파로, 그죠? 얼마나 시장이 부담스러웠으면 130일이나 백어데이션을 기록해요. 근데 그럴만하죠. IMF인데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이 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130일이나 백어데이션을 기록해요.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한 요쯤입니다. 네, 요쯤이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 분위기 때는 이제 백어데이션 영향을 계속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에도 계속 백어데이션이었어요. 그러다가 물줄기를 바꿔놓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닷컴 버블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기록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잡는 시기에도 백어데이션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99년 7월에는 이제 연속 백어데이션이 이제 큰 하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 하락장으로 연결된 적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니까 이때였죠. 여기가 이제 백어데이션이 정말 많았던 기간들. 99년 7월에는 25일 연속 백어데이션이었는데 어디죠? 7월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 고가에서 25일 연속 백어데이션을 보이다가 분위기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급락이 나오고 그때 이제 코스닥은 크게 닷컴 버블로 무너졌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100%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국면에 있다면서 JP 모건은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보면서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차후에 증시 부담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삼성전자는 오늘 현물과 선물 동일하게 52,9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CLSA 중심으로 218만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91%로 마감했고요. 아직도 50% 언더에 있습니다. 자사주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는 당일 신청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자사주 3조 원에 대해서 취득기간 종료일인 2월 17일을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있죠. 예, 현재 본주 기준 약 94%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 환매수 우위로 5,873억 매수를 기록했고요. 누적 매도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기손실금을 덮어내는 손익분기점은 코스피 200 기준 약 320포인트 아래로 좀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778억 매수가 나왔고요. 한번 쉬었다가 다시 막판에 끌어올렸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13조 5,448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달러 선물 기준 외국인이 5,521억의 대량 매도로 1,444.7원으로 1%가량 하락하면서 정규장 마감했고요. 좀 눌렸죠.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눌렸는데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성 매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다가 밑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위에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1440짜리와 1410짜리 체크를 하면서 그 위에서 놀 때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하면서 봐야겠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4.07% 하락한 20.06으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전히 하단 지지라인 확보 후에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급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쭉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조금 있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변동성이 터지는 시점하고 맞물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짧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옵션 거래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높은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튀어오르면 급락장이다. 대개 급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15에서 30% 한번 튀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25에서 30포인트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 정도까지 한 방에 올라가면 크게 급락하는 거고 나눠서 올라가면 천천히 나눠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열려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밑으로 이제 전개가 천천히 된다면 시장 괜찮아지고 있네. 부담 요인이 많이 사라지고 있네. 그러면 최소한 백어데이션 구간은 끝나야 돼요. 콘텐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고 네, 뭐 배당 때문에 약간 백어데이션이 조금 더 부추겨지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고려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선물이 저평가된 구간은 맞습니다. 이론 베이시스랑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배당액 지수가 좀 계산하기 어렵지만 그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도 시장 베이시스가 더 낮은 그런 상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조금 오전장만 조금 변동이 있었고 오후장은 좀 지루했었는데 끝까지 또 오늘 라이브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 때 리뷰 영상까지도 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그다음에 구독자 네이버 카페 안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공부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목요일 위클리 옵션 날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